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니 최소한 우리 환경논설실에서는 뭐 그다지 논평의 대상으로 안 본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사태 그거 가지고 얘기입니다. 전에 보는데 뭐 하여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하는 우병우 씨의 몇 가지 의혹이 있는 거는 같고요. 그러나 그걸 둘러싸고 또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 거기도 검사죠. 그 뭐 어떤 감찰 내용을 누출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우병우는 나가라 말라 현직에서 검사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각 신문들도 제각각 쓰고 있고요. 새누리당도 이정현 새로 대표가 됐죠. 이정현 얘기 다르고 정진석의 요구 다르고 원내대표 정진석 같은 경우는 막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랬다 그러고 좀 뒤로 보면 궁중비사 같은 그런 일들도 많고 참 좀 갑갑합니다. 이런 일로 또 국정에 들크덕 걸려가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뭐 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뉴스 없이 조용하게 가니까요. 뭐 마이너스 금리 같은 물론 이제 큰 우리가 글로벌 이슈라든가 노동계의 몇 가지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동계 이슈라면은 뭐 GM 한국의 1조 원 적자에도 더 올려달라는 파업, 그다음에 가벌 오토텍 그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납품업체 거기서 불법 파업 그리고 뭐 농성 그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1.25 사상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EU 같은 경우 이 마이너스 금리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또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그늘 이런 게 이제 지금 계속 지속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위에 지금 더 많은 종합지들의 이슈 관심사는 우병우 관련인데 하여튼 이 우병우 사태에서 뒤에 온갖 음모와 공격 또 해킹은 SNS 해킹은 뭐며 또 그걸 듣기 위해 찌라시 온갖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막 뒤에서 양념처럼 이리저리 말하기는 참 그런 좋은 세상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됐다. 딱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딱 부러지는 핵심 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린 셈이네요. 자, 지면 보시겠습니다. 8월 20일입니다. 일면을 기획을 우리가 툭하면 고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특징인지 현대의 특징인지 참 법에 잘 가는 고소한다는 게 법에 호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의 호소를 하면서 법의 결정을 잘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삼심 끝까지 가는데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법의 결정을 잘 안 따르고 법치주의, 법 규정을 사실은 잘 안 따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툭하면 고소, 더구나 그 고소가 정작 그 법적 단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무고죄 있죠. 부끄러운 무고 범죄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고소해버리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고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 1이라는 그런 기사를 했습니다. 비뚤어진 소송 만능주의. 무고사건 연간 1만 건이 넘는다. 이 좁은 땅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아마 곳곳이 지뢰받 곳곳에서 무고할 겁니다. 저기 밥 얻어먹었다, 저기 뭐 했다, 선물 받다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군요. 대상도 워낙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소송 만능주의라는 게 법에 가보자, 법의 심판을 보자, 이게 만능인데 사실은 우리가 법을 그다지 존중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박인비 선수 리우가 반했다. 박인비 명품 샷 사진 썼고요. 최근에 나오는 K바이오 인프라를 키우자 하는 시리즈 세 번째, 기술 A 등급도 코스닥 심사에 탈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병우 건 오랜만에 일면에 이렇게 썼네요. 청와대 우병우 마이웨이다. 사퇴 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청와대라면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우병우 수석 그냥 데리고 간다. 수석 경질 대신에 오히려 우병우를 검찰에 고발한 검찰로 넘겨 수사 의뢰한 이석수를 수사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왜? 이 내용은 감찰 내용을 유출시킬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글쎄, 이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본말이 뭐가 조금 뒤틀려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연금 유럽 투자 브렉시트 이후 중단이다 하는 기사도 있네요. 국민연금이 브렉시트 이후에 이렇게 신중한 투자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면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설치가 여기 이면이 예, 됐습니다. 이제 이면 넘겼습니다. 잠시 조작에. 자, 이 이면에는 정권말 금융 CEO, 국내 여러 가지 금융 CEO들이 있는데 뭐 인사를 두고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막차 막차라 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막차입니다. 누가 타느냐 임기. 여기 뭐 신용보전기금도 이사장 임기가 다 됐고, 거래소 이사장도 임기가 다 됐고, 미서금융재단 뭐 많네요. 자산관리공사, 금융예결제원 전부 다 이 기관장들 임기가 만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장도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기술보전기금,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장, 신한금융회장 임기 만료. 물론 이름들 민간은 민간대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여기 누가 되는 이제 그 다만 위에 이 공기업, 이 공공기관이 정해진 뭐 그 정권 거래소라든가 신보 이런 데는 미소재단 이런 데는 누가 될는지 또 낙하산들이 무지 노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낙하산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괜찮은데 전혀 근거 없는 정치권 뭐 국회 뭐 소위 대선 캠프 아직도 그러려나요?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발 담그고 이거 조금 하면 이런 데서 연고권에서 껴차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낙하산도 한국적 전통이죠. 물론 나쁜 전통이고요. 폭염덕에 웃는 곳도 있다. 커피 전문점 매출이 쑥 자랐다. 워낙 더우니까 어디 들어가서 시원한 거 좀 마셔야겠죠. 네, 한국 갑상샘암 과잉 진단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조금 조작에 문제가 있군요. 예. 자, 3면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조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까지 받고 3면입니다. 예. 평소보다 조금 다운받는 방식이, 지면 다운받는 방식이 좀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3면은 단통법, 분리공시, 논란 재점화, 제조사 목 휴대폰 보조금 공개하라, 분리공시 밀어붙이는 거야. 단통법 과정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 더 쪼인다. 저축은행 신용까지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 집단대출이라는 아파트 같은 거 단체로 대출받는 그걸 얘기합니다. 부동산 버블 거품을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 신협까지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면 성큼 다가온 미래차, 집안에서 음성 비서, 시동 걸고 에어컨 켜,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그러면은 제네시스는 지금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집에서 시동 걸고 에어컨 켜 하면은 가동되도록 차들도 좀 IT화가 되고 있네요. 김영란법, 국회의원 시민단체만 청탁할 수 있는 특권법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또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명이 없고 오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바이오 우리 기반이 나쁘다, 거기서가 들어갔고요. 6면은 정치면 청와대 우병우 구하기, 정치권은 도를 넘었다. 여야 모두 지금 이러고 있고, 검찰만 안 가면 돼. 근데 현직을 두고 검찰 수사라면 검찰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청와대에서 검찰과 연락하는 데가 민정수석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주서 힘받는 제3 후보지 수용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북한 얘기가 하나 있군요. 돈줄 마른 북한, 해외 지원 대폭 축소, 북외교관들 줄줄이 피하는 사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제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덴마크 마이너스 성장 탈출
했다. 근데 비결이 뭐냐? 로보틱스다. 로봇을 잘 개발해서 경제, 먹구름 경제를 걷어낸 게 바로 로봇이다 하는 얘기 있고요. 옆에는 채권 시장 붕괴 경고한 그린스펀. 조만간 금리가 폭등한다. 대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린스펀의 경고를 크게 썼습니다. 그린스펀은 이제 한물 간주라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네요.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불가피하다 하네요. 요 얘기는 헤지펀드 회장의 경고입니다. 요 사진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재밌죠? 트럼프 사진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조형물 미국 뉴욕, LA 5군데에서 전위 예술가들이 설치 예술가들이 이렇게 동상을 세웠고요. 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최근 발언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그런 반대하는 참 반성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도쿄대 총출동했다. 일본 AI 개발 불붙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좌파 샌더스 결국 재산 공개 회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네요. 샌더스 얘기 들으셨죠? 샌더스가 재산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2채고 이번에 어디 버몬트주에 아주 한적한 호숫가에 별장 뭐 우리 돈 하면 6억 얼마인가요? 50 몇만 불짜리 별장을 구입했다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나면서 왜 재산 공개를 안 하냐 해라 그러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샌더스가 나눠 갖자는 게 내 돈은 빼고 더 많은 사람 받아서 나눠 갖자 하는 구호를 외쳤나 봅니다. 참 샌더스의 그 어떤 좌파 지식인 내지는 좌파 지식인 해야 되나? 좌파 정치인의 한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그래 보여서 상당히 씁쓸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이 마이너스 금리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채권 버블이 심각하다 터질 거라는 그린스펀의 경고라든가 또 엘리엇 그 헤지펀드 회장의 채권 버블 경고 같은 거 보면 참 겁납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정말 지도에 없던 길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퇴로가 열릴지 어떤 중간 결말을 낼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